자, 하물응송론 우리 과목 같이 한번 배워보죠. 자, 하물응송론은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7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송의 기초의 이해. 그래서 7파트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론이 14강, 그 다음에 문제가 6강이니까 20강으로 이제 배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출제되는 비중을 본다면 운송의 기초의 이해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가 보통 화물자동차 공로운송이 많이 차지합니다. 11문제가 차지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운송이 4문제. 그 다음에 단위적재운송이 2문제. 해상운송과 연안운송이 5문제. 항공운송과 복합운송이 4문제. 수배송 시스템 및 설계 및 관리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난이도가 높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화물자동차 공로운송하고 운송의 기초 이해,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국소코너법이라든지. 자, 여기에 이제 비중을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한 파트, 챕터에 보통 우리가 한 장에 2강씩 한 정도 배정을 하는데요. 딱딱 2강을 끝나는 것은 그렇고 조금 이게 양이 좀 많고 이런 데는 조금 연결시켜서 좀 강의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운송의 기초로 들어가죠. 자, 이쪽 파트는 전체로 본다면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자,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의 개요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의 개요 들어가죠. 일단 목적이라는 거는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운송에 대한 정의. 그래서 장소적 효용적 창출을 위하여. 그래서 개인 느껴주는 이제 만족의 정도, 효용이거든요. 소비자에게 효용 창출. 그래서 인간과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에 이동하는 공간적 물리적 행위다.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공간이 바뀐다. 자, 교수에 대한 견해가 엘리 교수에 대한 정의는 제조업은 형상적 효용 창출이고, 그래서 무언가 만드는 것이고, 상업은 시간적인 효용. 자, 어떤 고객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빨리 고객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운송은 장소적 효용 창출이다. 이렇게 하고요. 운송의 현대적인 의미는 그냥 마케팅 관리상의 물류 시스템의 합리화와 중요한 요소도 같이 인식돼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송의 목적이죠. 자, 운송의 목적은, 기본 목적은 가장 많은 수량을 가장 빠른 속도로 보다 높은 안정도와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하자. 이 운송이 목적이 되고, 자, 현대 운송에 대한 단위 적재. 자, 단위 적재 시스템이 중요하죠. 표준화시켜서 핵심이 오고 있고요. 핵심이 되고 있는, 자, 요 되고 있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팔레트 적재와 일반 컨테이너 적재를 이용한 협동 일관 운송으로 기반으로 하여 국제 복합 운송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간다면 운송의 동의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요. 자, 일단 운송은 재화의 이동을 서비스로 공급 측면에서 해석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내가 받는 곳이나 이제 이런 이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배송은 이제 상거래 성립 후 고객이 지정하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달 또는 발송하는 개념이다. 택배 같은 걸 되겠죠. 택배, 배송. 그 다음에 수송이라는 것은 운송의 동의어로 일본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고요. 교통은 재화 이동을 현상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운수는 행정상의 운송, 법률상의 운송,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운수 사업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다음 운반은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송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운송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럽니다. 운송의 기능은 정해진 시간대에 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에 대한 어떤 보이게 되면 능력이죠. 능력. 정해진 시간 내에 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 충족이 되겠고요.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로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거죠. 소비되어 가지고 오면 빨리 우리가 판매가 또 촉진돼야 되니까 물류 계획을 바르게 수행되기도 합니다. 위함이다. 이게 뭐고요. 운송 중 운송수 안에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또 수행합니다. 냉동 보관이나 일반 트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에 대한 중요성은 이것만 어떤 공간적인 이동에 의한 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의 한 분야로서 장소적인 효용을 창출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 이동에 의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생산지보다 소비자의 가치가 더 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오늘날의 물류 개념에서의 운송은 수주, 주문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문을 받는 것이다. 주문을 받는 것. 또 포장, 하역, 유통, 가공을 포함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주문을 받는 것. 운송의 효용 정도는 그냥 제목이지만, 운송의 장소의 효용은 전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거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시간적인 효용은 뭐예요? 보관의 시간적 효용과 유사하며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용어 정리로 잘 나오는데요. 운송의 3요소죠. 이게. 그래서 별표 3개 정도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객관식 문제에 딱 좋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노드, 링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운송 경로. 이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죠. 도로, 지방도로, 고속도로, 철도, 해상 항로, 항공로 같이 링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예요. 운송 수단이죠. 자동차, 열차, 요거 선박, 항공기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모드가 요거죠. 모드고, 그 다음에 노드라는 것은 운송상의 결절점이죠. 그래서 전 구간의 화물을 화물이죠. 화물을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상호간의 중개 및 운송 화물의 환적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역, 트럭, 터미널, 물류센터, 유수통센터, 항만공항, 도로의 교차점 등 상호간의 중개 기시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용어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일반 파레토화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운송의 구분입니다.